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8월 8일 로보택시를 공개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로보택시가 연간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FSD와 연관성을 살펴보며 그리고 왜 로보택시가 완벽한 FSD 완성의 열쇠가 되는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론이 로보택시를 8월 8일 날 공개한다라고 하였고 여기에는 연도가 없는데 뒤에 용의 해라는 말까지 함으로써 완벽하게 청룡의 해인 2024년임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론이 로보택시를 밝히기 전에 로이터에서 또 왜곡된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왜곡된 기사 같은 경우 현주진 기자가 작성한 기사이고 벌써 여러 번 로이터에서 사실관계가 아예 잘못된 기사, 왜곡된 기사를 여러 번 작성했던 사람이다 라는 걸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로이터에서 기사가 올라온 시간은 동부 시간 기준으로 아침 11시 20분 전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약 15분 뒤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고 로이터에서 다시 한 번 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 역시 크게 오르락내리락하게 됩니다. 굳이 이 기사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는데 테슬라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차세대 플랫폼 25,000불 차량을 포기했다라는 기사를 로이터에서 적었는데 당연히 사실이 아니었고 이와 관련된 추가 내용을 일론이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일단 그 이전에 왜 이렇게 전통적인 미디어에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적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미디어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원천 소스를 확인할 수 있는 X로 더욱더 많이 옮겨가고 있고 로이터 역시 월 기준, 연 기준 계속해서 방문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로이터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봤던 왜곡된 기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적는 이런 기자들을 조심하면 되지만 또 그 밖에 비즈니스 인사이더 같은 매거진인지 잡지인지 타블로이드인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테슬라와 관련된 기사의 90%가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변죽을 울리는 이야기는 많이 올라오고 있기도 합니다. 또 테슬라의 PR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일론은 그냥 웃고 넘어가죠. 항상 많은 잘못된 왜곡된 이야기들이 오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론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혹은 테슬라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자 같은 경우 언론의 자유라는 방어막을 가지고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는 게 다양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은 길거리에 있는 개똥을 꽤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개똥이 있다고 굳이 거기에 다가가서 찔러보고 냄새 맡고 맛보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똥인지 아닌지 분간만 할 수 있다면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게 가장 최선의 대응이기도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관련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 로보택시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장외에서 아주 높은 상승을 보여주었고 아크의 타샤 키니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가지고 오는 큰 기회를 제대로 밸류에이션에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평가하였고 실제로 테슬라가 가져올 로보택시 그 가치 평가 자체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모델로 이걸 돌려보게 되면은 말도 되지 않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혹은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기술인지에 대해서 평가조차 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 애널리스트의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론이 이번 로보택시 발언과 관련해서 힌트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소여님이 본인의 의견이다라는 전제로 남겼는데 로보택시가 적용되는 모델이 차세대 플랫폼인 25,000불 플랫폼입니다. 이 25,000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가형 차량도 만들고 로보택시도 만들게 됩니다.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핸들과 페달 자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며 저가형 25,000불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핸들과 페달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FSD의 발전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25,000불 일반 고객에게 파는 차량보다 로보택시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걸 로이터에서 왜곡해서 기사를 쓴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남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이 이런 이모티콘을 남기고 이제 소이어님 같은 경우
경우는 이게 맞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글을 남겼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로보택시, 일단 여기서 말하는 로보택시 자체는 기존의 테슬라 차량에 FSD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 로보택시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과는 별개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궁극적으로는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이 25,000불 플랫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25,000불이라는 거는 고객에게 판매가가 25,000불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는 훨씬 더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조 원가가 낮은 차량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게 된다면 기존의 크루즈와 웨이모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크루즈, 웨이모, 라이다와 온갖 센서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기 때문에 차량 한 대 가격이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일반 차량보다 저렴한 차량에 똑같은 소프트웨어, 똑같은 하드웨어를 통해서 로보택시를 바로 가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테슬라의 FSD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통신 장비는 로보택시에서 조금 더 추가될 수 있지만 심지어 소비자에게 25,000불로 판매하는 차량보다 로보택시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핸들과 페달 자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와 관련된 하드웨어 비용을 더 줄이고 아마 통신 장비 쪽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한 게 로보택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도 아주 재미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FSD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누적 주행이 이루어졌는지는 계속 보여주었지만 또 다른 테슬라의 공식 계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FSD 주행이 확인되고 있는지 직접 사례를 엮어서 올려주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하나가 정말 인상적인 영상들인데 그 중에서도 설명까지 올린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보행자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또 보행자의 손짓까지 이해를 한 다음에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글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시작 부분에 보행자가 있어서 차를 멈추게 되고 본인이 차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손짓이 나온 다음에 FSD가 앞으로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FSD 자율주행 영상은 정말 인상적인 자율주행 영상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소개해드리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로보택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8월 8일 공개될 로보택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AI와 소프트웨어 전문가이신 제임스 도우마 씨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이 분석 같은 경우 실제 시카고에서 이루어진 라이드쉐어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시카고에서 얼마만큼의 라이드쉐어가 일어났는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다음 차트 같은 경우 2024년 1월 25일에서 2월 1일까지 매일마다 얼마만큼의 라이드쉐어라고 하면 우버 같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라이드쉐어를 한번 사용할 때 얼마만큼의 거리를 갈 때 마일당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균치는 1달러 25센트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차트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 라이드쉐어를 통해서 얼마 동안 차를 탈 때 평균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리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로보택시에서 얻을 수 있는 매출 기준을 확인하였고 그 밖에 로보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1년에 55만 마일을 주행한다라고 가정을 하였는데 이를 하루에 평균적으로 주행하는 킬로미터로 바꾸게 되면 241km만큼을 로보택시가 주행한다라고 가정을 한 것이고 충분히 현실적인 수치가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라이드쉐어의 평균 수준인 마일당 2달러 40을 적용하고 그리고 운영함에 있어서 나오는 비용과 고정적으로 나오는 비용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일당 얻을 수 있는 수익이 1달러 98센트가 되며 이를 통해서 한 대당 연간 10만 8,900불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로보택시 한 대당. 그리고 이걸 꾸준하게 미래도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로보택시 한 대당 84만 불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로보택시의 가치를 계산한 것인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미래에 어떤 변화가 나올지까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엄청난 수익, 단기적으로 몇 년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수익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로보택시의 수익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로보택시가 전개가 되게 될 것이고 이 수익 자체가 내려가게 되고 이 말은 1마일을 주행할 때 지불하는 평균 금액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마일당 수익은 계속 하락하게 될 것이고 이 수익이 점점 더 하락하다 보니까 자동차 소유보다 로보택시 이용이 더 저렴해지는 구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차량의 구매 자체가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말 타는 걸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말을 소유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과 똑같아지게 되는 게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자율주행이 되는 차량을 구매하게 된다면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더 차후의 이야기고 여기서 나오는 로보택시는 테슬라에서 만드는 25,000불 플랫폼입니다.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차량을 소유하는 게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만 구입하든지 혹은 자율주행 라이센싱을 받은 차량을 구입하든지 혹은 정말 만에 하나 어떤 형태로든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다른 회사의 차량을 사람들은 구매하게 될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차량 한 대가 3시간 정도 활용이 되게 된다면 이제 충전 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 이상으로 한 대 차량이 6대 차량 이상의 몫을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사실상 내연차 구매 자체는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며 전기차 안에서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차량만이 의미를 갖추게 되며 전반적인 차량 구매는 오히려 줄어드는 아주 재미난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아닌 구독을 통해서 훨씬 더 의미 있는 수입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대 초입을 일론은 올해 8월 8일 시작된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초기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대당 엄청난 수익을 보여주는 시점이 조만간 확인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과거에 나왔던 정보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합쳐서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테슬라는 테슬라 소유의 5G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다 라는 내용을 보용 광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5G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 자체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함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었죠. 로보택시가 확인된 이 상황에서 이 해석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FSD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황은 아닙니다. 8월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지만 예외적으로 로보택시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크루즈의 사례를 보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원격 주행을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테슬라 역시 이런 5G 네트워크 혹은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를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 있고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로보택시 같은 경우 통신 장비가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 이유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근거가 있기도 한데 이 로보택시를 활용하게 되면은 진정한 의미의 완벽한 FSD를 더욱더 빨리 완성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만에 하나의 사태를 대비해서 원격 주행이 가능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FSD가 워낙 잘 작동하고 제한된 구역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된다면 과거 확인했던 크루즈 혹은 웨이모보다 운영 비용 자체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가게 되며 하드웨어와 관련된 비용은 말도 안 되게 10분의 1 이하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수익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추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확보하는 데이터의 질이 훨씬 더 높기도 합니다. 수익을 내면서 테슬라가 지금까지 모으기 힘들었던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되는 상황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로보택시를 통해서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사실상 24시간 다 가동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방대한 자료를 모을 수 있으며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테슬라 서버로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뛰어난 통신 장비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로보택시가 개입하는 구간, 이 구간 하나하나가 훨씬 더 정밀하게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하며 100% FSD에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엔투엔드로 바뀌고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잘 선별해서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로보택시가 됩니다. 이렇게 로보택시를 먼저 시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테슬라의 FSD를 구매한 사람들조차 본인의 차량을 통해서 로보택시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핵심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모습, 역시 테슬라 차량의 캠을 통해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이 차량에서 운전하던 사람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사라지게 되는 게 테슬라의 FSD이자 로보택시이죠. 그리고 얼마 전 테슬라는 또다시 한 번 더 이전에 FSD를 구매했던 사용자들이 새로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다면 이를 이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더 수요를 끌어올리는 수단으로서 FSD를 활용한다라는 견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다르게 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FSD를 통해서 로보택시까지 시작이 되게 된다면 초기에 연간 수익은 10만 불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일반 테슬라 FSD에서도 로보택시가 가능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더 이상 FSD를 일회성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옵션 자체를 없애게 될 것입니다. 12,000불을 내고 1년에 10만 불이 아니라 3만 불만 벌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 말이 되지 않는 판매 가격이죠. 구독으로만 FSD를 판매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또 테슬라 FSD 구매자가 그 차량을 로보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월 구독료 역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례해서 훨씬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오기 전에 초기에 테슬라를 서포트해 주신 로열티가 높은 충성 고객분들에게 오히려 하나의 보상을 주는 게 이번 FSD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뭔가 사람과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형태의 생물을 보게 되면은 700만 년 전에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사람으로 분류되는 호모사피언스 같은 경우가 150만 년에서 200만 년 전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길게 보면 700만 년이고 또 짧게 본다 하더라도 200만 년입니다. 현재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과거 2000년 혹은 1000년 그동안 아주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이 역사 전체를 보면 아주 긴 역사이죠. 그리고 그동안 존재했던 전체 인류의 수 역시 엄청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이 모래 하나 하나이 1000만 명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 위쪽이 현재 존재하는 인구이고 아래쪽이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구입니다. 이는 1170억 명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지구상에 존재했었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인류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인류의 역사가 무조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큰 의미 없는 발전을 하는 시기도 있었고 또 최근에도 비슷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발전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사람들, 물론 이 하나에 한 명 한 명 크고 작게 기여를 하겠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인류의 발전을 이끄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를 굳이 퍼센티지로 나타내자면 0.00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행운이게도 다양한 방면에서 인류의 역사를 진보시키는 사람과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스페이스X의 스타쉽 발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AI 쪽, 뉴럴링크, 테슬라 정말 다방면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진보시키고 있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이고 이건 한 사람의 철학과 또 DNA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라고 봅니다.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FSD와 같은 혁신 당연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입니다. 의구심을 갖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벌써 여러 번 다양한 산업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미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던 게 일론 머스크이고 그 능력을 확인하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